예진은 남편의 휴대폰을 들었다가 혜진과의 은밀한 메시지를 발견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결혼 5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배신감이 그녀를 휘감았고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서울의 번화한 아파트에서 예진은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남편 민주는 출장으로 해외에 나간 지 일주일째였다. 그는 늘 바빴고 예진은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친구 혜진을 자주 불렀다. 혜진은 예진의 대학 동창으로 레즈비언임을 공공연히 밝힌 친구였다. 그녀는 예진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민준이 없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었다. 저녁 식사 준비부터 집안 청소, 심지어 예진의 우울한 마음을 달래는 대화까지. 하지만 그 메시지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오늘 밤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예진이 모르게 혜진이 민준에게 보낸 메시지였다. 아니, 그건 민준의 폰이었지만 내용은 혜진과 민준 사이의 은밀한 관계를 암시했다. 예진은 혼란스러웠다. 혜진은 레즈비언이라고 했는데 왜 민준과? 그녀는 혜진을 믿었고 의지했다. 이 배신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그것은 예진의 자아를 흔드는 충격이었다. 예진은 혜진을 처음 만난 날을 떠올렸다. 대학 시절, 예진은 사회학을 전공했고 혜진은 심리학을 공부했다. 둘은 캠퍼스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곧 친해졌다. 혜진은 항상 솔직했다. 나는 여자를 사랑해. 그게 나야의 예진은 그 말을 듣고도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혜진의 용기에 감탄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가족의 반대, 친구들의 시선, 직장의 차별. 혜진은 그 모든 걸 이겨내며 살았다. 예진은 그런 혜진을 존경했다. 결혼 후에도 혜진과의 우정은 이어졌다. 민주는 혜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 애 좀 이상하지 않아? 너한테 너무 붙어 다니는 것 같아오. 하지만 예진은 무시했다. 이제 그 말들이 떠올랐다. 예진은 폰을 내려놓고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진아, 오늘 저녁에 올 수 있어. 목소리가 떨렸다. 혜진은 밝게 대답했다. 물론. 뭐 해줄까? 예진은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한 짓을 알아? 그런데 왜 이렇게 친절한 척해? 혜진이 도착했을 때 예진은 평소처럼 웃으며 맞이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쳤다.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혜진은 민준의 출장에 대해 물었다. 민준 오빠는 언제 와? 너 혼자서 괜찮아? 예진은 속을 끓이며 대답했다. 괜찮아. 내가 있어서. 혜진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예진은 그걸 놓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난 후 예진은 직설적으로 물었다. 혜진아, 너 민준이랑 무슨 사이야?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예진은 폰을 내밀었다.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혜진은 한숨을 쉬었다. 이건 오해야. 민준 오빠가 나한테 상담을 요청했어. 그의 친구가 레즈비언인데 어떻게 대할지 모르겠다고. 예진은 믿기지 않았다. 그럼 왜 예진이 모르게라고 썼어?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민준 오빠가 너를 걱정했어? 내가 나를 너무 의지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예진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배신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혜진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다. 그날 밤, 혜진은 예진의 집에 머물렀다. 둘이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혜진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나는 가족에게 버림받았어. 엄마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어.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하시면서. 예진은 공감했다. 그녀 자신도 가족의 기대에 짓눌려 살았다. 부모님은 예진을 명문대에 보내고 좋은 남자와 결혼시키는 걸 꿈꿨다. 민주는 그 조건에 딱 맞았다. 하지만 예진은 결혼 후 행복하지 않았다. 민주는 일에만 몰두했고 예진의 감정을 무시했다. 혜진과의 대화는 예진에게 위로가 되었다. 다음 날
예진은 직장에서 일했다. 그녀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했는데 최근 프로젝트가 힘들었다.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예진 씨, 요즘 피곤해 보이네. 남편 출장 갔으니까 예진은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속으로는 혜진과의 일을 곱씹었다. 저녁에 혜진이 다시 왔다. 이번에는 음식을 사들고. 오늘은 내가 요리할게. 혜진의 밝은 모습에 예진의 의심이 조금 누그러졌다. 둘이 함께 요리하며 웃었다. 하지만 예진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혜진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다. 혜진의 손길, 미소, 목소리가 예진을 흔들었다. 이게 뭐지? 나 왜 이래? 예진은 스스로를 탓했다. 그녀는 이성애자였다. 결혼한 여자였다. 하지만 혜진과의 시간은 점점 더 소중해졌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준의 출장은 길어졌다. 예진은 혜진과 매일 만났다. 둘이 산책하고 영화 보고 이야기를 나눴다. 혜진은 예진의 손을 잡았다. 너는 정말 소중해. 예진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그날 밤 예진은 꿈을 꾸었다. 혜진과 키스하는 꿈. 깨어나서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이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다음 날 혜진을 만나자 그 감정은 더 강해졌다. 예진은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는 물었다. 민주는 잘 지내? 애는 언제 가질 거야? 예진은 압박을 느꼈다. 사회의 기대, 가족의 압력. 그녀는 레즈비언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혜진은 달랐다. 혜진은 자유로웠다. 예진은 혜진에게 물었다. 너처럼 사는 게 부럽다. 혜진은 웃었다. 너도 할 수 있어? 내 감정을 따라 예진의 내면이 갈등했다. 이 선택은 그녀의 삶을 바꿀 터였다. 예진은 혜진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걸 느꼈다. 매일의 만남이 습관이 되었고 민준의 부재가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이 감정은 죄책감과 함께 왔다. 예진은 거울 앞에서 자신을 봤다. 너 미쳤어. 민준이 있는데. 하지만 혜진의 전화가 오면 모든 게 잊혔다. 혜진은 예진을 카페로 불렀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 강남에서. 둘이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혜진은 말했다. 요즘 내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예진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너 때문이야 라고 외쳤다. 혜진은 손을 뻗어 예진의 손을 잡았다. 나한테 말해. 친구잖아. 그 손길에 예진의 몸이 떨렸다. 그녀는 혜진의 눈을 봤다. 그 안에 담긴 감정이 느껴졌다. 사랑. 아니, 그건 착각일 거야. 하지만 그날 저녁 혜진의 집으로 갔다. 혜진은 작은 아파트에 살았다. 벽에는 책이 가득했고 분위기가 따뜻했다. 둘이 와인을 마셨다. 혜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더 털어놓았다. 대학 때 첫사랑이 있었어. 여자애였지? 하지만 부모님이 알게 돼서. 집에서 쫓겨났어. 예진은 안타까웠다. 그럼 지금은? 혜진은 웃었다. 지금은 너처럼 좋은 친구가 있어. 예진의 가슴이 아팠다. 친구. 그 이상이 되고 싶었다. 와인이 취기를 더했다. 혜진이 예진의 어깨에 기대왔다. 너 정말 예뻐. 예진은 몸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 순간 둘이 눈이 마주쳤다. 혜진이 먼저 입을 맞췄다. 부드러운 키스였다. 예진은 놀랐지만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받아들였다. 그 키스는 예진의 세계를 바꿔놓았다. 다음 날 아침 예진은 후회했다. 이게 뭐야? 나 결혼했어. 그녀는 혜진의 집을 나와 택시를 탔다. 집에 도착해 샤워를 했다. 몸의 흔적을 지우려 했지만 마음은 지워지지 않았다. 민준에게 전화가 왔다. 여보, 나 다음 주에 돌아갈게. 예진은 등이라고만 대답했다.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혜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어제 일은 실수야. 잊자. 하지만 혜진의 답은 나는 잊을 수 없어. 너도 알잖아. 이예진은 혼란스러웠다. 직장에서 집중할 수 없었다. 동료가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이예진은 피곤해서 라고 둘러댔다. 퇴근 후 혜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얘기하자 둘이 공원으로 갔다. 혜진은 말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오랫동안 예진은 충격받았다. 하지만 나는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너도 느꼈잖아. 그 키스 예진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의 내면에서 갈등이 일어났다. 가족, 사회, 도덕. 모든 게 그녀를 압박했다. 나는 민준의 아내야. 이건 잘못됐어. 혜진은 눈물을 흘렸다. 잘못된 건 사회야. 우리의 감정이 왜 잘못이야. 예진은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이번 주말에 와. 민준도 데리고. 예진은 거절했다. 민준 출장 중이야. 어머니는 화를 냈다. 너희들 왜 애 안 가져?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데. 예진은 압력을 느꼈다. 그녀는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보수적이었고 어머니는 딸의 행복을 결혼으로 봤다. 혜진의 삶은 그와 달랐다. 혜진은 독립적이었고 자신의 감정을 따랐다. 예진은 혜진을 부러워했다. 다음 날 예진은 혜진을 만났다. 우리 다시 만나지 말자. 하지만 혜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왜? 내 감정을 무시할 거야. 예진은 울었다. 나는 무서워. 가족이 알면. 혜진은 안아주었다. 나랑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그 포옹은 예진을 흔들었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민준이 돌아올 날이 다가왔다. 예진은 불안했다. 혜진과의 만남을 숨겨야 했다. 하지만 감정은 숨길 수 없었다. 민준이 도착했다. 공항에서 마중 나갔다. 민준은 피곤해 보였다. 집에 가자. 집에서 둘이 저녁을 먹었다. 민준은 출장 이야기를 했다. 예진은 듣지 않았다. 마음은 혜진에게 가 있었다. 밤에 민준이 다가왔다. 하지만 예진은 거부했다. 피곤해. 민준은 이상하게 봤다. 요즘 왜 그래? 예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 혜진에게 메시지가 왔다. 보고 싶어? 예진은 답했다. 나도 이중생활이 시작되었다. 예진은 낮에는 아내로, 밤에는 혜진과 함께. 하지만 이 생활은 그녀를 지치게 했다.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비주류였다. 뉴스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기사를 봤다. 예진은 떨렸다. 내가 이 길을 가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 혜진은 강했다. 우리는 싸울 수 있어. 하지만 예진은 약했다. 가족의 반대가 예상되었다. 아버지는 그런 건 병이야 라고 핥어였다. 예진의 내면 갈등은 깊어졌다. 그녀는 심리 상담을 받기로 했다. 상담사는 물었다. 당신의 감정이 뭔가요? 예진은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사랑인지 착각인지. 상담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다. 혜진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둘이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예진은 자유를 느꼈다. 혜진과 손잡고 걷는 게 행복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민준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예진의 행동이 달라졌다. 늦은 귀가, 잦은 메시지, 그리고 멀어지는 태도. 너 무슨 일 있어? 민준이 물었다. 예진은 일이 바빠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예진의 폰을 봤다. 혜진과의 메시지. 사랑해.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뭐야? 예진은 당황했다. 오해야. 하지만 민준은 화를 냈다.
혜진이 레즈비언이잖아. 너랑 무슨 사이야? 예진은 울었다. 미안해. 민주는 충격받았다. 너 나를 배신한 거야.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다. 민주는 이혼하자라고 말했다. 예진은 동의했다. 하지만 마음은 아팠다. 이혼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 가족에게 알리기 두려웠다.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민준이랑 헤어질 것 같아. 어머니는 소리쳤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예진은 솔직히 말했다. 나 다른 사람이 좋아. 어머니는 남자라고 물었다. 예진은 여자야라고 대답했다.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는 미쳤어. 그건 안 돼, 라고 외쳤다. 전화가 끊겼다. 예진은 무너졌다. 가족의 반대가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더 심했다. 너 같은 딸 둔 게 부끄러워. 집에 오지 마. 예진은 상처받았다. 혜진이 위로했다. 나랑 함께 살아. 우리 둘이서. 예진은 이사했다. 혜진의 집으로. 둘이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차가웠다. 직장에서 소문이 돌았다. 예진 씨, 레즈비언이래. 동료들의 수군거림. 예진은 견디기 힘들었다. 상사는 이미지가 중요해라고 말했다. 예진은 사표를 냈다. 새로운 직장을 찾았지만 쉽지 않았다. 혜진도 어려움을 겪었다. 그녀의 직장에서도 차별이 있었다. 레즈비언이랑 같이 사는 애, 친구들은 멀어졌다. 예진의 옛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다. 미안, 이해 못해의 예진은 고립감을 느꼈다. 하지만 혜진과의 사랑은 그녀를 버티게 했다. 둘이 밤에 대화했다. 후회해? 혜진이 물었다. 예진은 잔이. 너랑 있어서 행복해요. 하지만 깊은 내면에서는 갈등이 남아있었다. 도덕적 딜레마. 그녀는 민준을 배신했다. 가족을 실망시켰다. 이 선택은 옳은가? 예진은 책을 읽었다. LGBT에 대한 책,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 동성결혼 운동, 퀴어 퍼레이드. 하지만 여전히 보수적이었다. 뉴스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폭행 기사를 봤다. 예진은 두려웠다. 우리 안전할까? 혜진은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그 여자랑 헤어져. 예진은 거절했다. 엄마, 나 행복해. 어머니는 울었다. 너 때문에 아빠가 아파. 예진의 마음이 찢어졌다. 가족과의 갈등은 깊어졌다. 혜진의 가족도 문제였다. 혜진의 어머니는 이미 절연 상태였다. 너 같은 딸 없어. 혜진은 강했지만 예진은 약했다. 예진은 우울증에 빠졌다. 잠을 못 자고 식욕이 없었다. 혜진이 걱정했다. 병원 가자.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는 자신을 받아들여야 해라고 말했다. 예진은 노력했다.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LGBT 모임.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나도 가족 잃었어. 하지만 새 가족을 찾았어. 예진은 희망을 봤다. 하지만 고통은 계속되었다. 민준과의 이혼 절차. 변호사가 물었다. 이유는 예진은 성격 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민준은 화해를 요청했다. 다시 생각해봐. 예진은 거절했다. 미안해. 이혼은 완료되었다. 예진은 자유로웠지만 상실감이 컸다. 혜진과 함께 새 삶을 시작했다. 둘이 여행을 갔다. 부산으로. 바다를 보며 예진은 말했다. 너랑 영원히 함께할게. 혜진은 키스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이웃들의 시선. 저 집에 여자 둘이 사네. 예진은 무시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어느 날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회사 이미지에 안 맞아. 예진은 절망했다. 혜진이 위로했다. 새로 시작하자. 둘이 카페를 열기로 했다.
LGBT 친화적인 카페. 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자금, 위치, 홍보. 하지만 둘이 함께라면 가능했다. 카페가 오픈했다. 손님들이 왔다. 비슷한 사람들. 여기 편안해. 예지는 뿌듯했다. 하지만 가족의 빈자리는 아팠다.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이해해주세요. 답은 없었다. 예진의 내면은 여전히 갈등했다.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행복과 고통의 교차. 카페 사업은 성공적이었다. 예진과 혜진은 바빴다. 손님들이 늘었고 커뮤니티에서 유명해졌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위험이 따랐다. 보수 단체의 항의. 동성애를 조장한다. 이 시위가 벌어졌다. 예진은 두려웠다. 폐업할까? 혜진은 안 돼. 이게 우리의 싸움. 둘이 버텼다. 언론에 나왔다. 레즈비언 커플의 카페 기사가 쏟아졌다. 찬반 논란이 일어났다. 예진의 가족이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찾아왔다. 이게 뭐냐? 부끄럽다. 예진은 대들었다. 아빠, 나 행복해. 아버지는 떠났다. 하지만 어머니는 몰래 왔다. 너 괜찮아. 예진은 울었다. 엄마 약간의 화해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혜진의 과거가 드러났다. 전 연인이 나타났다. 혜진아, 돌아와. 이 혜진은 거절했다. 나는 예진이랑 행복해. 하지만 그 전 연인은 포기하지 않았다. 스토킹이 시작되었다. 예진은 불안했다. 경찰에 신고하자. 신고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끝났다. 둘이 더 가까워졌다. 위기를 함께 이겨냈다. 예진의 내면은 변했다. 처음의 갈등이 사라졌다. 그녀는 자신을 받아들였다. 나는 레즈비언이야. 이 깨달음은 자유를 주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법적으로 동성결혼이 불가능했다. 둘이 해외로 갈까 고민했다. 캐나다로 이민 갈까? 혜진이 제안했다. 예진은 망설였다. 가족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었다. 어머니가 자주 왔다. 너희들 잘 지내? 혜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했다. 인정 못해. 예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시간을 두기로 했다. 카페에서 모임을 열었다. LGBT 토크쇼. 사람들이 왔다. 이야기를 나눴다. 예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나는 결혼했었어. 하지만 진짜 사랑을 찾았어.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예진은 강해졌다. 혜진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혜진의 건강 문제. 병원에서 진단받았다. 스트레스성 질환. 예진은 걱정했다. 쉬어. 혜진은 괜찮아 라고 했지만 약해졌다. 예진은 혜진을 돌봤다. 이 과정에서 사랑이 더 깊어졌다.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축하해. 새 삶. 예진은 놀랐다. 고마워. 민준은 나도 반성했어. 행복해.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었다. 예진의 삶은 안정되었다. 카페는 번창했고 가족은 서서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사회의 정는 여전했다. 뉴스에서 동성애 법안이 부결되었다. 예진은 실망했다. 언제쯤 변할까? 혜진은 우리가 바꿔. 둘이 운동에 참여했다. 퍼레이드에 나갔다. 플래카드를 들고 사랑은 자유다. 사람들의 응원이 있었다. 하지만 반대자들의 야유도. 예진은 두려움을 이겼다.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가족의 상실, 사회의 차별, 내면의 갈등. 하지만 얻은 건 진짜 행복이었다. 예진은 혜진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바로 나야. 둘이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 앞에서 반지를 교환했다. 영원히 함께.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가 왔다.
축하해 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하지만 예진은 만족했다. 삶은 계속되었다. 카페에서 일하며 사랑하며. 하지만 항상 긴장감이 있었다. 언제든 위기가 올 수 있었다. 예진은 강해졌다. 혜진 덕분에. 둘이 밤에 대화했다. 후회 안 해. 예진은 절대 이 관계는 그녀의 삶을 바꿨다. 시간이 흘렀다. 예진과 혜진의 관계는 2년째였다. 카페는 서울의 명소가 되었다. LGBT 커뮤니티의 중심지.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 왔다. 혜진의 전 연인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소송을 걸었다. 재산 분쟁의 혜진은 과거에 공유했던 재산 때문이었다. 예진은 화가 났다. 왜 이제 와서? 혜진은 미안. 잊고 있었어. 소송은 길어졌다. 변호사 비용, 스트레스. 예진은 지쳤다. 우리 헤어질까? 순간 후회했다. 혜진은 안 돼. 함께 이겨. 둘이 싸웠다. 하지만 화해했다. 소송은 혜진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상처가 남았다. 예진의 가족이 완전히 받아들였다. 아버지가 왔다. 미안하다. 내 행복이 중요해. 예진은 울었다. 고마워. 아빠와 가족의 지지는 큰 힘이 되었다. 사회도 조금씩 변했다. 동성결혼 법안이 다시 논의되었다. 예진과 혜진은 지지운동에 참여했다. 인터뷰를 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정해주세요. 기사가 나왔다.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부정적인 댓글도. 비정상. 예진은 무시했다. 그녀는 강해졌다. 혜진과 함께라면. 둘이 해외여행을 갔다. 태국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했다. 여기서 결혼할까? 혜진이 농담했다. 예진은 웃었다. 좋아. 이 비공식 결혼식을 올렸다. 해변에서. 행복한 순간이었다. 돌아와서 삶은 안정되었다. 카페는 확장했다. 지점을 냈다. 예진은 매니저가 되었다. 혜진은 창의적인 일을 했다. 둘이 균형을 맞췄다. 하지만 내면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다. 예진은 가끔 민준을 생각했다. 그때 선택이 옳았을까? 혜진은 알았다.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돼. 예진의 삶은 드라마 같았다. 배신, 사랑, 갈등, 화해. 모든 게 그녀를 성장시켰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여전히 힘들었다. 하지만 희망이 있었다. 젊은 세대의 변화. 예진은 멘토가 되었다. 모임에서 젊은이들에게 조언했다. 내 감정을 따르세요. 대가는 있지만 같이 있어요. 한 젊은 여자가 물었다. 후회 안 하세요? 예진은 잔이요. 이게 나예요. 이야기의 끝에서 예진은 창밖을 봤다. 서울의 밤거리가 빛났다. 혜진이 다가왔다. 사랑의 예진은 나도. 이 사랑은 그녀의 선택이었다. 과연 예진의 선택은 옳았는가?